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직접 처리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 어떠한 단계로 처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미국 시민권자분들께서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일정한 재산이 남겨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일정한 재산이 남겨져 있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먼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망인이 한국 국적인데 상속인들이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고 사망하셨을 경우에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은 한국에 재산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재산들은 한국 국제사법에 따라서 이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서 망인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는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 법에 따라서 이 재산 처리가 이루어질까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보면,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위치한 그곳의 법에 따라서 상속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미국 법상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 분해에 관한 규정도 한국법에 따르고요. 상속 절차에 관한 규정도 한국법에 따릅니다. 결국에는 한국 법원에서, 한국 등기소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알맞은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특이합니다. 만약에 하나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에 상속인들이 다 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라면 하나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재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 국제사법에 따라서 망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뉴저지 모두 동일합니다.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마지막 사망할 때 일면 본적지가 있는 곳, 주로 거주하던 곳, 그곳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인이 65세 이상 이후에, 은퇴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거주하다가 일정 금융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 해당 재산은 어쨌든 마지막 거소지인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망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가 캘리포니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은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속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만 준비를 하면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를 한다면 특별히 소송이나 이런 절차 없이 망인이 한국에 남겨두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례 같은 경우에 망인의 최종 본적지가 캘리포니아였다면 금융재산을 나누는 중거법은 캘리포니아법에 따릅니다. 상속인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금융기관에 인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에 따른 상속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국법에서 먼저 규정된 상속 처리를 선행적으로 밟아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상속 절차에서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한국에 남겨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한국에 남겨져 있는 금융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이 상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에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국적은 한국인일 때 상속인들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상속인 중에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과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혼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한국분이시라면 상속인은 모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보유했느냐 여부와 상속권이 발생하느냐 여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에 관한 모든 중거법이나 상속에 관련 모든 세금들은 기본적으로 한국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재산을 먼저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서 상속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인으로서 해외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라서 내가 해외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미국 정부에 일정한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망인은 한국분이시고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절차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재산을 보유하고 재산을 활용하고 보관하는 관련 규정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거주자로서 보고하거나 처리할 의무가 있다면 마땅히 미국 법에 따라서 보고 등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미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특히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일단 한국법에 따르면 망인이 남겨두신 재산이나 채무 모든 것들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내 재산으로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망인의 남겨두신 채무가 많은 경우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한다면 한국법에 따라서 발생한 상속 문제건에 대해서 자녀에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 실제 미국까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미국 국적자인 경우에 망인이 한국 국적이냐 미국 국적이냐에 따라서 채무의 상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채무를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한국법에 따르면은 채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법에 따른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이런 적정한 조치를 3개월 내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은 현재 실무상으로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채무를 승계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겨두신 채무, 재산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받고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우측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상속에 관련 문제점에 이제 상속세가 있습니다. 세금은 아무래도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상속 재산 가액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는 만약에 망인이 미국에 주로 거주하시고 한국에 재산을 많이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에는 한국에 주로 거주하시는 경우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주로 한국 세법상 한국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이냐, 미국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이냐. 일단 규정상으로는 183일 이상 주소를 어디에 두고 거주를 하셨냐 이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 한국에 만약에 재산을 남겨뒀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2억만 공제를 해주고 2억에 초과되는 부분은 상당한 상속세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에 주로 거주하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를 해주고 만약에 배우자가 계신 경우엔 추가적으로 5억 그래서 총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우자 공제도 없기 때문에 오직 2억만 공제가 되므로 상당히 차이가 클 것입니다. 물론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제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또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이전을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망인이 만약에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처리는 한국법에 따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상속받은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일명 반출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 남겨두신 상속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두 개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외로 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이런 상속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절차들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직접 처리하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혼자 처리를 만약에 하신다면 한국에서 누군가 이걸 해줘야 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적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하셔야 하는데 그 대리인이 이런 업무들을 적정하게 해낼 수 있는지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 작성 같은 게 또 잘못된다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할 줄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한 번에 공증받은 서류를 받아서 한 번에 서류를 보내주면 원스톱으로 일괄적으로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 또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상속 처리에 따른 재산 이전이나 세금 신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승에서 상속 파트를 맡고 있는 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님과 스태프분들은 해외 거주자분들, 특히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데 국내에서 제일 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해외 시민권자분들에 대한 상속 관련 업무 처리, 공증이나 아포스트 인증에 대한 정확한 적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을 인정을 받아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미국 대사관에 공식 변호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쌓아왔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그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안전하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분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상속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미시 USA에 칼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을 모아서 또다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